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프로젝트 기억의 공동대표 강태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요 이야기들은요,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뒤쪽에 계속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요, 크라우드 펀딩은 최근 스타트업들 그리고 차업을 초기에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해보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국내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로 돌아가고 있는지 주로 저희의 경험에 빗대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계명대학교 출신입니다. 계명대학교 출신으로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받고 창업 활동을 유지를 했었어요. 지금은 졸업한 지 약 한 2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기억이라는 소셜 벤처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제가 지금 운영 중인 프로젝트 기업이라는 소셜 브랜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2월 달에 창업을 해서 꾸준히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기업은요, 로고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사회에 소외된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에 소외된 기업들을 다양한 패션 굿즈에 담아내고 있고요. 저희의 소셜 미션은 일상 속에 녹아든 작은 기업들을 모아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을 만들고자 한다는 소셜 미션 하에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기업이 운영되는 단계인데요. 먼저 소외된 기업을 선정을 하고 다양한 신진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아트웍을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진 아트웍으로 저희는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 특히 핸드폰 케이스나 의류나 각종 디자인 제품들에 그 아트웍을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요. 제품화가 완료가 되는 즉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양산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양산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 벌어들인 수익들로 제품을 재생산하기도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도 하는 구조로 저희 프로젝트 기획이라는 소셜 벤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저희 2015년 작은 동아리로 시작을 했어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좀 아픈 기억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었고 학생들끼리 모여서 만든 5명에서 시작한 동아리로 약 3년 동안 세월호 기억하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식 사업화를 2017년 2월달에 하면서 이제 핸드폰 케이스 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제품들,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소외된 기억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고요. 저는 이 모든 프로젝트들의 시작을 크라우드 펀딩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지금 독보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총 7회의 크라우드 펀딩 성공 이력을 가지고 있고 금액으로는 약 한 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펀딩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와디즈 베스트 메이커라는 상을 이제 2017년, 2018년 2년 연속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 상이 주는 저희에게 되게 큰 의미들이 있었어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시장을 함께 좀 열어간다는 의미도 있었고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한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있구나를 만약에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를 방증하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굿모닝 독도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말 그대로 좀 독도를 아름답게 기억하자라는 의미의 프로젝트이고, 독도를 좀 관념적인 섬이 아닌 정겨운 생활의 섬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코케라는 작가분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했고요. 코케라는 작가분과 함께 기획한 이 독도와 관련된 독도의 아름다운 일상과 관련된 세 가지 아트웍을 만들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독도의 일출이라는 그림이고요. 말 그대로 독도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이 그림에 나와서 예쁜 일출의 모습, 독도의 일출의 모습을 표현한 아트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독도와 지킴이라는 아트웍은요, 실제로 이 당시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할 당시에 삽살개 두 마리가 입도를 해서 독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삽살이 두 마리의 이름이 이제 독도 그리고 지킴이 실제 이름이었고요. 이 두 마리가 독도에서 뛰어노는 모습들을 좀 아트웍화 시킨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평화로운 낚시라는 그림은 저희가 이 독도 프로젝트를 고민하면서 굿모닝 독도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오랜 기간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서적들, 다양한 논문들, 다양한 뭐 기사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접했는데요.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좀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독도를 다녀오신 분 혹은 독도 경비대나 혹은 독도에 거주를 하신 기자님들 이런 분들께 인터뷰를 해보니까 독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들은 하나같이 다 거기서 낚시해서 고기 잡아서 회 떠먹었던 게 너무 기억에 남는다 라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세 번째 그림을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국제법상으로 독도에서, 그러니까 제3국에서 봤을 때 독도는 아직까지 안타깝지만 분쟁 지역이잖아요. 이 분쟁 지역에서 국제법상으로 분쟁 지역에서 수렵이나 체력 활동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기된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번째 그림을 기획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걸 실제로 출시를 해도 되는지,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독도 정책관실이라는 정부 산하 소속의 기관에서 저희가 의뢰를 넣었더니 되게 힘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런 그림들, 이런 활동들, 당연히 독도에서 고기 잡아먹는, 우리 땅이니까 고기를 잡아먹는 수렵 활동하고 체력 활동 한다는데 이게 뭔가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오히려 그 기관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조금 자신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 세 번째 아트웍까지 모두 다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 세 개의 아트웍에 모두 다 이런 보이시는 스토리를 다 넣었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그림에 이 당시에 이제 좀 계절에 맞았던 맨투맨 티셔츠나 볼캡 옆에는
이 독도에 사는 생물들, 이거는 이제 괭이 갈매기거든요. 이제 색깔마다 다 다른 캐릭터들이나 다른 모양들의 어, 자수가 박혀 있었는데요. 이런 볼캡이나 여름철에 굿모닝 독도 이제 티셔츠를 또 여름철에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요 옷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인가요? 재작년 여름. 네, 재작년 여름에 지금은 되게 많이 유명해지신 이제 양팡이라는 DJ 분이 저희 옷을 입고 방송에 또 출연을 해주셔서 저희가 되게 많이 알려졌던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네, 이런 티셔츠,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만 개 이상 판매가 된 굿모닝 독도 배지도 이 당시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처음 런칭을 했습니다. 네, 핸드폰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제품들을 아까 보셨던 그 세 가지 아트웍을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제품에 저희의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었고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 모든 두 가지 프로젝트들, 아까 보셨던 맨투맨 프로젝트, 그리고 이 여름 반팔 티셔츠 프로젝트,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런칭을 했었고요.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총 한 4천여만 원이 되는 펀딩 금액을 이렇게 펀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원으로 치면은 약 한 1000분 정도가 이제 펀딩을 해주셨고요. 또한 이제 굿모닝 독도 다음으로 진행이 됐던 이제 우리 삽살이라는 프로젝트는요. 아까 이 뒤쪽에 두 번째 아트웍, 이 독도와 지킴이라는 삽살개가 독도에 입도돼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하고 좀 인터뷰를 하고 공부를 하고 다녔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느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전통견인 삽살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굿모닝 독도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바로 저희는 이제 우리 삽살이라는 프로젝트를 또다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우리 삽살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길거리에 너무나 많은 종들의 외국 강아지들이 많았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전통견인 삽살개라던가 뭐 진돗개라던가 다양한 견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견들이 너무나 좀 각광받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거를 저희가 좀 알게 되었고, 실제로 이 삽살개라는 강아지가 가진 굉장히 역사적인 아픔들,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부끄럽지만 저조차도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삽살개가 어떤 역사를 가진 강아지며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네. 근데 사실 이 삽살개는 일제시대 때요, 이제 민족견 말살 정책이라는 일제 일본군들의 좀 되게 좋지 않은 민족견 말살 정책이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정말 많았던 삽살개들 약 한 100만 두 이상, 네, 그 사료로 적힌 기록들로만 하면은 진짜 100만 두가 넘는 삽살개가 학살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삽살개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 학살당한 삽살개들의 그 견피를 가지고 일본 군들의 모피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다고 해요. 되게 안타까운 역사인데요. 저희가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가진 삽살개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쉽게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정부에서든 민간에서든 삽살개를 좀 복원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1970년대, 80년대, 이제 90년대 들어서 유전자 복원을 통해서 실제 삽살개들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북 경산에는 실제로 삽살개 재단이라는 재단도 정부 산하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반인들 일상에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 삽살이를 일상 속에서 기억하자라는 취지로 일러스트레이터 애숑 작가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메인 컨셉 하에, 삽살이의 꿈이라는 메인 컨셉 하에 좀 무궁화, 뭐 나비, 뭐 고려 청자, 그리고 우리 전통견 삽살개가 들어간 아트웍을 메인 컨셉으로 해서 또 다양한 프로젝트들,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 요 삽살개 두 마리가 삽살개 재단에서 어떻게 협찬을 해주신, 저희 촬영을 하라고 협찬을 해주신 되게 유명한 삽살개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여성 옆에 있는 요 삽살개 같은 경우는 영화 물개라고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영화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영화들에 출연한 되게 연애견 같은 존재여서 촬영할 때도 굉장히 좀 우직하고 되게 멋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강아지고요. 실제 저희는 이렇게 삽살개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갖고 협찬을 받고 이렇게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런 맨투맨 티셔츠라던가, 맨투맨이 아니죠, 후드 티셔츠라던가, 뭐 양말, 캠프캡, 뭐 키링이나 패브릭 포스터, 뭐 이런 또 다양한 제품들을 우리 삽살이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여름에는 반팔 티셔츠도 또 1년 한 6개월 뒤에, 한 6개월 정도 뒤에 바로 여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삽살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런칭을 했어요. 신규 서포터 수가 한 450분 정도가 펀딩을 해주셨고, 펀딩액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펀딩액을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펀딩액이 받았다는 게 뭔 말이지? 신규 서포터 수라는 게 뭔 말이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뒤쪽에 제가 더 자세하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질 것 같거든요. 이제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되게 작고 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그 프로젝트 수익금의 일부를 계속해서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3천여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기부를 한 이력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저희가 좋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기부와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좀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저희가 월간 열사라는 이제 매달 한 분의 독립 열사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에 1년 동안 진행을 한 프로젝트고요.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들로 인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국민 참여 기념 사업에 또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좀 소외된 기억을 모아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을 만들겠다라는 그 미션을 조금씩은 달성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뭐 어떤 거를 팔고 있을까요? 제품도 팔고 있고요. 물론 핸드폰 케이스, 뭐 의류들, 다양한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사실 메인이 스토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셨던 독도에도 굿모닝 독도 프로젝트에서도 느끼셨겠지만, 혹은 우리 삽살이 프로젝트에도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그 제품 하나가 아닌 그 제품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었고, 그 전달하는 매개체가 단순히 저희의 제품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품을 믿어주시고 저희 제품을 구매해주시고 펀딩해주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스스로 이 제품에 담긴 이야기를 공유를 해주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되게 화제였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의 좀 주인공이셨죠. 배우 김보라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찬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스카이캐슬 드라마에 출연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이걸 믿고 촬영에 나가서요. 그래서 작년 초에 정말 바빴던 기억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플루언서 분들, BJ 분들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제품에 담긴 이야기를 공유를 해주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전달되는 것들이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야기한 작은 기업들이 모아서 큰 기업들을 만드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미션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 지금도 기획을 하고 있고, 재미난 프로젝트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라는 스토리 디자인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좀 스토리텔링 기반의 디자인 스토리텔링 방식에서 좀 브랜드와 제품의 가치를 좀 재정립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크라우딩 펀딩 런칭을 도와드리고, 크라우딩에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컨설팅 해드리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정시에서요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10억 원 정도 되는 펀딩을 받아들였고, 저희와 함께 진행한 업체들이 크라우딩을 시작으로 계속 시장 속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들을 확인했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업체들이 데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펀딩 중에 단일 펀딩으로 가장 금액을 달성했던 이 킥보드 프로젝트였고요. 와디즈라는 사이트를 찾아서 킥보드라고만 해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광고에서 지나가다가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스토리들, 콘텐츠를 저희가 제작을 해드려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의 그런 펀딩을 해서 3억 원 돈을 펀딩을 받아가셨거든요. 화장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와디즈에서 잘 화장품 시장 종류를 좀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요 크림 하나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펀딩을 받아간 업체입니다. 기간도 2주, 3주 정도 짧게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 4번의 공유에서 약 3천만 원, 1억 3,800만 원의 돈을 하나의 돈으로 계속해서 받아가시는 분들이고요. 이 제품은 3D 니트라는 되게 마이너한 감성이 있는 제품들로 와디즈에서 1억 원, 단일 펀딩으로 1억 원은 펀딩을 달성을
해서 지금 앵콜 펀딩을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신발 견조 살펴기, 과일 이런 것들 되게 이거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저런 제품도 펀딩을 하네, 과일도 펀딩을 할 수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뒤쪽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몇 개 조건만 갖춰진다면은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든지 펀딩을 열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최근에 크라우드 펀딩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뭐 정의라던가 개념이라던가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크라우드 펀딩은 말 그대로 군중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는 행위를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투자의 개념은요, 투자자가 있고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 앞에서 우리 회사, 우리 제품의 장점 등을 설명을 하고, 투자자들이 미래가 괜찮네, 내가 투자할 만 하겠네 라고 판단을 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되게 비대면성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대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던 행위가 이 투자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왜 투자를 꼭 대면인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말 그대로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연결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이 온라인 공간에서 펀딩을 받는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고요. 펀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A라고 있으면은 그 인터넷 안에서 사이트 안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수많은 군중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 A 회사가 마음에 들면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플랫폼이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는 크게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두 번째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제가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직접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와디즈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요. 이제 펀딩하기를 보시면은 다 제품들이 보이실 거예요. 어, 오늘이 5월 24일 기준으로 오픈을 한 가방이라던가 핸드폰 케이스, 뭐 블랙박스, 뭐 식품, 화장품,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쇼핑몰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제품들을 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금을 확보하는 그 구조, 이 생산금 확보를 위해 펀딩을 받는 그 형태를 우리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투자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투자하기를 눌러보면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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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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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한 회사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 회사다. 회사 속에서 회사를 소개하는 제품이 아닌 좀 크게 회사를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 회사에 이 회사가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 정말 나는 이 회사의 가치에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회사의 주식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판매를 하는 그 구조를 말 그대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형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히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 좀 특화가 돼서 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계속해서 커가고 있고, 이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형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국에는요, 되게 수많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순서대로 이렇게 놓은 건 아니고요. 사실 점유율로 따지면은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좀 1등의 성격이 가장 강하고요. 회원수도 3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라우드 펀딩을 좀 특화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브랜딩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이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IT나 혹은 뭐 IoT, 뭐 헬스케어나 푸드, 이제 요 네 가지 정도 되는 주제들, 이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서 굉장히 높은 금액대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와디즈를 통해서 런칭을 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그 네 가지 형태만 와디즈에서 잘 되냐라는 또 의문도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 잘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IT, IoT, 헬스케어, 푸드 이쪽으로 좀 잘 되는 펀딩들이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텀블벅 같은 경우는 점유율로 치면 한 2등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와디즈에 비해서는 회원수가 현저하게 낮을 뿐더러 그리고 뭐 기계 뭐 아까 얘기한 뭐 푸드, IoT, IT, 뭐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예술 좀 문화예술 쪽으로 특화가 돼서 이 플랫폼이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신진 작가들의 그림이라던가 아니면은 작가들의 뭐 신작 도서라던가 혹은 뭐 음반이라던가 아니면은 유명 작가분들의 뭐 굿즈라던가 이제 요런 좀 문화예술 쪽에 특화된 주제의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 런칭이 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잘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우디는 되게 좀 애매한 포지셔닝을 가진 어,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 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고 해피빈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에요. 네이버라는 큰 회사를 끼고 있는 만큼 어, 이분들은 철저히 공익적으로 움직입니다. 네이버의 좀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좀 공익적인 프로젝트들, 사회에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들을 네이버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네이버에서 실제로 직접 좀 선택을 하는 이제 모두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네이버에서 결정을 해서 해피빈에 런칭을 해주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 뭐 농산품이나 혹은 뭐 다양한 진짜 공익적인 프로젝트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거의 0원입니다. 0원. 네. 카드 수수료 이런 걸 제외하면은 수수료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만큼 이 네이버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조금 공익적인 목적의 크라우드 펀딩을 런칭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1순위로 이 해피빈, 네이버 해피빈에 먼저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라는 것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농사펀드 같은 경우는요, 어, 말 그대로 농산품을 주로 농산품, 농수산품을 좀 중심으로 펀딩을 받고 있고, 이 펀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 그 농수산품을 재배한 그 농부들, 어부들의 좀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해서 제품을 펀딩을 받는 또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이 카카오 메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은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곤 있는데요. 뭐 공동구매다 이런 형태로 말을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 메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라는 또 정말 강력한 회사를 또 안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카카오 메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약 30%가 넘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35%까지도 요청을 하는 경우도 봤는데요. 굉장히 좀 비싼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만 이 카카오 메이커스에 런칭을 할 수가 있고 또 요 비싼 수수료를 내는 만큼 카카오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해줍니다. 제품만 제공을 하면은 제품 촬영도 진행을 해주시고 또 스토리도 직접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좀 직접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CS까지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CS까지 진행을 해주시면서 어, 이 비싼 수수료를 내는 좀 이유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펀딩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한 장단점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각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접속을 하셔서
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어떤 성격이 있고 여기는 어떤 성격이 있고 저기는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로 펀딩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본인 제품에 어떤 플랫폼이 가장 적합할까를 고민을 해보시고 선정을 해보시는 게 펀딩 결과를 좀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펀딩의 주로 좀 과정, 펀딩의 과정이라고 하나요? 좀 간략하게 좀 표현한 표인데요. 먼저 이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합니다. 목표 금액이라고 하면요. 아까 와디즈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보시면 뭐는 7,200%, 뭐는 3,900%, 뭐는 12,700%, 막 이렇게 퍼센트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는 또 80%. 이게 하나를 아무거나 눌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업체마다 이 목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목표 금액이 100만 원, 펀딩 기간이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펀딩 전에 요거를 설정을 해 놓아야만 이 펀딩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해 놓고 이 펀딩 기간 동안 이 목표 금액을 넘으면 지금은 훨씬 넘었죠. 이 목표 금액을 넘게 되면 이 펀딩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돼서 여기에 펀딩을 해주신 분들이 실제 요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표 금액 설정을 하고 아까 100만원을 설정을 하고 먼저 펀딩을 해주시죠. 그걸 이제 저는 주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주문을 해주시고 목표 금액의 달성이 성공을 하면, 그 말은 즉슨 아까 그 펀딩을 기준으로 하면 100만원 달성에 성공이 하면은 추후에 설정해 놓은 펀딩 기간이 끝나고 난 추후에 그 제품을 생산을 해서 포장을 해갖고 배송을 해드리는 구조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되는 구조이고요. 그런데 100만원의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해놓고 이 100만원의 금액에 달성에 실패를 한다면 펀딩 진행이 안 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당히 높게 잡아 놓으셨어요. 상당히 높게 목표 금액을 잡아 놓으셨고, 실제로 약 99명의 서포터가 500만원 정도의 돈을 펀딩을 해 주셨거든요. 목표에 비하면 1000만원 정도의 펀딩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정이 끝나면 아마 이 단어가 이제 실패로 바뀔 건데요. 이 펀딩은 여기로 봤을 때 펀딩 진행이 안 되는 실패한 펀딩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패한 펀딩으로 남게 되면 요 펀딩을 해주신 이 99명의 서포터들은 요 제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요 돈들은 모두 이분들에게 다시 환불이 되게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분들은 이 돈을 결제 예정 결혼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뭐 환불이라는 표현보다
결제 자체가 진행이 아예 되질 않습니다. 결제가 진행이 되질 않아요. 결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뭐 돈을 낭비할 일도 없고요. 돈을 낭비할 일이 없으니 이제 요 업체 측에서는 요 분들을 위해서 요 가방 99개만 생산할 필요가 또 없는 거예요. 그냥 생산을 안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분들은 샘플을 만드는데 엄청난 좀 많은 노고를 쏟았겠지만은 말 그대로 실패를 했으니 내가 목표한 금액만큼 차지를 않았으니 요거를 생산을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그래서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또 더 좋은 펀딩을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면 되는 구조로 요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좀 가장 큰 장점 아닌 장점이 나오는데요. 누구나 도전을 해볼 수 있고 누구나 성공과 실패가 갈리게 되는데 실패를 했을 때 펀딩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만드는 사람 메이커의 입장에서는 어, 대량 생산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덜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문 받은 만큼 생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실패를 했다면은 펀딩 생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이커로서는 좀 제작을 많이 해놓고 재고 부담을 쌓아야 된다는 데 한 좀 부담을 많이 덜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 그러니까 펀딩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주문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중가 대비 이렇게 한 20%에서 30%, 많게는 뭐 50%에서 뭐 7, 80%까지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아까 메이커 장점에서 좀 대량 생산 아니면 재고 부담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소비자를 좀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중간 유통비가 많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런 중간 유통비가 절감이 되는 만큼 또 투자자들, 구매자들에게는 또 더 저렴한 유통 구조로, 저렴한 마진으로 저렴한 제품을 또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투자자들은 또 가장 좋은 좀 혜택들이 와디즈를 비롯한 모든 크라우드 펀딩에서는요, 항상 이 크라우드 펀딩 하는 제품이 최초여야 합니다. 최초. 어디에서도 이 똑같은 제품을 살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어야 하는 제품들만 크라우드 펀딩을 런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뒤쪽에서 또 자세한 설명이 드리겠는데, 최초이다 보니까 이 얼리 어답터들이 굉장히 많은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획득하게 된 제품들은 다 세계 최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를 내가 가진다라는 그런 좀 심리적인 만족감이 가장 또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자의 좀 장점들, 투자자의 장점들, 메이커의 장점들로 인해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 서로의 좀 상호 이익 관계들로 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쉬어가는 시간으로 국내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좀 최고 기록을 달성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제품, 와디지에서 진행한 이 노트북 제품이 한 달 정도에 되는 기간 동안 무려
20억 원을 받게 됩니다. 10억 원이 넘는 펀딩은 2018년에도 2017년에도 존재를 했지만은 20억 원이 넘는 단일 펀딩은 이 제품이 처음이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정말 저조차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구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요구 그리고 관심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6,000분이 넘는 서포터가 무려 20억이 넘는 금액이 펀딩이 된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쇼킹했고, 요 기록은 앞으로도 참 깨지기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9월 초, 이제 10월 초까지 한 달 정도 진행한 이 텀블벅에서 진행을 한 요 펀딩인데, 굉장히 재밌게도 아까 보여드린 노트북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무려 26억 원을 달성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7만 명이 넘는 후원자, 텀블벅에서는 후원자라고 하거든요. 7만 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무려 26억 원의 돈을 모금을 하게 됩니다. 이 펀딩은 보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시절 뭐 한 2000년 초반, 2000년 초반 정도에 이제 유행을 했던 이제 만화의 OST를 발매를 한다라는 되게 단순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달빛천사라는 만화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아이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만화에 나오는 OST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서 오랜 시간이 지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 만화에 직접 성우를 하신 분께서 우연히 어느 한 축제, 대학교 축제 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됐고, 이 OST를 부른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화제가 되면서 이걸 재발매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끓었고, 여론이 들끓었고, 그래서 이제 요분께서 직접 노래를 다시 불러서 OST를 발매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크라우드 펀딩을 런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끝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되게 좋은 의미로 펀딩이 진행이 되었지만 이제 이 만화의 그 원 저작자와 아니면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 OST를 이분들에게 한 빠른 일시 안에 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이 됐는지 환불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리워드가 전부 배송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럴 만큼 물론 정말 폭발적인 반응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달성을 하긴 했지만, 또 이 이면에는 되게 좀 많은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보여드리고 싶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렇게 20억 원이 넘는 펀딩이 한 해에 2개나 나올 만큼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요거 2개를 들고 왔고요. 네.
지금부터는 크라우드 펀딩을 어떻게 실제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펀딩을 실제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왔고요. 저는 와디즈를 중심으로, 네, 와디즈를 중심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런칭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오늘 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펀딩을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어, 어디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과정들의 프로세스로 펀딩 오픈을 준비를 하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요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기보다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간혹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제품도 있고 펀딩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오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기본적으로 모든 업체가 아무리 잘 준비가 돼 있는 업체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업체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이 와디즈의 내규이기 때문에요. 보통 2주에서 한 4주 정도 준비 기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2주도요, 되게 숙련된 크라우드 펀딩 스토리를 많이 오픈해본 저희조차도 약 한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요. 처음 펀딩을 준비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3, 4주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 다 준비되고 펀딩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제품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양산화가 끝나고 샘플이 좀 나올 것 같을 때, 이때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를 하셔서 같이 준비를 하신다면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한 업체에서 이제 여름 반팔 티셔츠를 펀딩을 하고 싶어 하시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의뢰를 한 6월달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네, 반팔티를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죠. 6월달 정도에 의뢰를 하셔서 저희에게 빠르면 좋으니까 최대한 빨리 펀딩 진행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많이 좀 더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린 뒤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업체가 성적서라던가 이 제품 효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계속 오픈이 딜레이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7월 초에 크라우드 펀딩을 런칭을 했었거든요. 근데 펀딩이 아무리 짧아도 2주에서 3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배송까지 진행을 하니 한 8월 초 중반 정도에 배송을 하는 그런 좀 여름 반팔 티셔츠를 8월 중순에 배송을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본 옆에서 이제 제가 지켜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럴 만큼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크라우드 펀딩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많은 업체분들이 이 준비하는 단계에서 많이 포기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 하나하나를 조금 알고 계신다면,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은, 뭐 3, 4주보다 훨씬 더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디즈에 로그인을 하면요, 펀딩 오프 신청하기라는 칸이 이제 오른쪽 상단에 뜹니다. 네, 저도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프로젝트 오픈 신청을 누르고요. 펀딩 오픈 신청하기, 투자 오픈 신청하기. 요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주식이나 채권과 관련된 크라우드 펀딩에 속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리워드로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이 펀딩 오픈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기업이 있다면, 이름이 있다면 기업명을 쳐주시고,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등록을 해주시고, 사업자 번호를 검색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해서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아까 보셨던 그런 준비 메뉴들,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있고요. 요건을 확인을 하고 콘텐츠도 확인을 하고 펀딩이 오픈되는 요렇게 요 단계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안내를 해주고 있고, 자, 요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크라우드 펀딩 중에 제공할 리워드가 다른 오프라인에서 펀딩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요거와 똑같은 이 스마트워치 제품을 지금 당장 쿠팡에서 검색을 해서 똑같은 제품을 살 수가 있으면은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금액에 대한 펀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안 했겠죠. 요 펀딩 같은 경우에는 요 제품을 한국에 처음 런칭을 하는 펀딩으로 보이는데요. 처음 펀딩을 한국에 처음 공개를 했고, 실제 이 런칭 기간 동안 이 500만원 이상의 돈이 모인다면 이 제품을 최초로 이분들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펀딩을 오픈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펀딩 증행 중에는 제공할 리워드를 다른 온 오프라인에서 펀딩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는 당연히 기본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는 업체의 기본 이제 지켜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공할 리원들은 현금 지분 등의 수익이 아닌 제품 전 서비스입니다. 지적재산권 관한 문제, 배송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배송에 관한 문제도 뒤쪽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서포터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이런 서약을 하고 펀딩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펀딩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다 작성을 하고 제출하기를 하면은 사실 끝입니다. 네. 끝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와디즈 측의 검수도 받고 계속 피드백이 오고 가고 하면서 아까 얘기한 3, 4주 정도의 시간이 훌쩍 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건데요. 네. 특히 이런 부분들 이제 기본 정보를 들어가시서요. 잠시만요. 기본 요건에 들어가셔서 리워드 필수 인증 서류를 또 들어가 주시면은 리워드 종류별 필수 인증 서류 확인하러 가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요 탭을 들어가셔서 보시면 본인이 펀딩을 할 제품군에 대해서 어떠한 서류들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드웨어 테크 제품을 펀딩을 하고자 하면요, 이제 1번에 하드웨어 테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환법에 따른 제품 안전 대상 품목 인증서 확인서,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 서류, 요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테크 제품의 하드웨어 제품을 펀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제품은 있는데 이런 서류가 안 갖춰진다면은 아무리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고 싶어도 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반려 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들어간 요 페이지는 언제든 누구나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개설하기만 클릭을 해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리워드 종류별 서류, 필요 서류를 안내할 수 있는 이제 요 부분들 탭을 딱 들어가셔서 네, 필수 서류 체크를 먼저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리워드 종류에 따른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가 써져 있을 거고요.